아시다시피 저희가 잼버리 치르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잼버리라는 얘기는 전국에서 큰 기업이다 했습니다. 제가 잼버리 개막하는 날까지 굉장히 사기 추천해서 작년 7월 20일에 전북이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과거 평균 1년에 과거 10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저희가 1조 5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전북. 그래서 10년간 토탈 15조 정도의 투자를 받았었는데 당시 7월 달까지만 해도 약 8조, 지금 작년 말까지 1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지금 받았습니다. 물론 그 투자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공장이 가동되도록 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대기업들이 속속 전라북도에 인기를 주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생기는 것, 이것이 새로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가 성공리에 잘 끝나면 더더욱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또 생각과는 달리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도지사와 또 국민회가 하나가 되고 또 종교계가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 도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삭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시키고 또 올 1월 18일에 정상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특별자치도가 된 거를 축하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시고 교인들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이름은 바뀐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전부 무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정적인 특별한 지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이유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가장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여러 보세, 경제력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계속 꼴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대한민국의 첨단 정책과 제도, 산업에 대해서 전북에서부터 먼저 테스트베드를 해보자, 선도 지역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추려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례 규정, 소위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 규정, 소위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333개를 받아와서 14개의 특구를 만들고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체류기한 연장하는 소위 비자 발급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도지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 외국인들 고용에 관해서도 도지사가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전북이 세먼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권과 무진장 임순남, 동북권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북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큰 흐름인 산악관광, 힐링관광 이런 것들을 동북권에 접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 친화 산업에 관한 특례들을 받아와서 앞으로 현재 20%,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입니다. 1000만이 넘습니다. 전북은 26%입니다. 해마다 0.5에서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이, 소위 실버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하고 관련 기업들, 관련 연구기업, 연수기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치해서 해보자. 이것이 노인 친화 특구입니다. 또 동북권에는 산악관광 특구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에, 여러분은 스위스 가보시면은 다 산악관광, 또 트레일, 또 산악열차,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러나 뭐 환경이 크게 훼손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를 이룬 거죠. 최근에 특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 젊었을 때는 걸어서 상로도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서비산의 멋있는 풍경을 나이 드신 분들이 볼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거기에 케이블카라도 설치하자, 이런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뉴스를 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국립공원이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덕유산, 지리산, 변산, 또 하나 내장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저희가 케이블카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서 끝까지 저희한테 허락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 터지면 전국적으로 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대신 저희가 국립공원 아닌 곳, 도립공원이나 아니면 국립공원이나 우리가 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산악관광 특구로 만들고, 거기에 여러 관련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했습니다. 이 권한을 도지사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동의해서 도지사한테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해 주시오 라고 하면, 도지사가 이제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고, 시범적으로 전북에 있는 도립공원 중에 대표적인 대둔산, 또 마이산, 선운산, 여러 이런 도립공원이나 강천산, 이런 배 중에 한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14개의 특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이런 여러 특구나 특례 규정의 법을 작년에 12월 23일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올해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특구 만드는 밑작업을 올 안으로 해서 특구 지정을 해야지 특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올 한해는 이런 특구를 지정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17년 동안 특례가 4,720개입니다. 저희는 333개인데요. 4,720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분석을 했더니 4,720개 중에 제주도가 이것만은 괜히 받아왔다, 안 받아왔어도 될 뻔 알았는데 받아왔다 하는 것이 한 3,000개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우리 도에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특례를 추가로 또 발굴하는 작업을 또 한쪽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정책만은 좀 선도적으로
다른 동네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5월달까지 전부 취합을 해서 올해 추가적인 특례 발굴 작업을 통해서 올해 또 법률 개정안을 하반기에 또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3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1번 2차 전지, 2번 바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바이오 지금 산자구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처럼 전국에 바이오를 특화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고 심사해서 5월까지 지정할 목표 있는데 여러분 전북에 바이오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상 인천 송도, 충북 오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강원도 원주 얘기하고 대구 경북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를 저희가 신청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TF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지역의 곳곳에 산재대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구슬을 잘 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설사 안 되더라도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 큰 도움이 되겠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저읍에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읍에 국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전북분원, 농축산물 미생물 활용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을 방문해서 각 기관별로 1시간 정도 업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바이오에 관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어제 왔습니다. 제가 오는 도중에 참 뿌듯했습니다. 전북에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석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도 큰 도약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올해 바이오 특화단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데이가 전주에서 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데이는 한국 사람 출신으로 전 세계 150개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가 22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1번 하는 동안 전북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개최의 전제 조건이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컨벤션과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전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있어서 유치했냐? 여전히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 돼서 언제쯤 이게 완공되냐? 현재 계획은 29년 말에 완공 예정이에요. 아시다시피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대형 컨벤션을 짓겠습니다.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금융 대출이 안 돼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있는 자원 다 끌어모아서 도전해보자. 어디하고 도전했냐? 인천하고 제주도하고 저희가 붙었어요. 인천이 얼마나 호텔이 많고 공항에서 가깝고 좋습니까? 제주도가 얼마나 호텔이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이고 게다가 작년 1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두 지자체가 전북을 잼버리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잼버리 봐라. 전북에다 일 맡겨놓고 족불로 하려고 왜 전북에다 일을 하려고 하냐. 컨벤션도 없고 대형 호텔도 없는데 제가
52명의 투표 권한을 가진 세계 한상 의정위원들에게 전화를 3번씩 하고 다 만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 전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약 3,000명 정도의 비즈니스맨들이 전국으로 옵니다. 제가 기업 유치를 호소하면서 기업인들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00명 한꺼번에 좀 모아놓고 연설하고 전북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올해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유치일 날 하루 기분 좋고 그 다음날부터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치루어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업들이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삼만금뿐만 아니라 익산, 또 완주, 고창, 정읍 이렇게 골고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안진영 목사님께서 역대상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이 구절로 제가 어디 가서 소위 저의 신앙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기재부에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마치고 다시 기재부에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야베스가 저는 당시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복을 더해달라. 욕심도 많은 사람의 기도인데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그 기도에 간절하면 더 주시겠다. 또 실제로 다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사람이 이미 받은 복에 너무 만족하거나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주실 복이 얼마인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 끊임없이 복을 구하고 노력해보자. 제가 군대 가서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군대 장교로 3년 근무하는 동안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2번의 낙방 끝에 이 직장생활 하면서 사법시험까지 돼서 제 인생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특별자치도에게도 똑같이 도전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전북에 와서 느끼는 것은 야 우리 살만해 이 정도면 됐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말을 우리 도민들이 가끔 하시는데 그런 얘기 대신에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우리가 받을 복이 많다.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계속 노력하자. 더 어전트한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기도해 나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